인도가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되었고요. 가난한 국민들이 되게 많고 인프라가 열악하고, 근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인도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인도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정호창입니다. 요즘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연한 것이 인도 주식시장이 최근 3년 동안 50%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최근 5년간은 2배, 그리고 최근 10년간은 3배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9월굴의 인도, 특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인도 관련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도 주식시장과 관련이 가장 높은 인도 경제 성장이 향후 5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그리고 인도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정말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도 관련된 단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 사진들은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인도 출장을 4번 다녀오면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보시면 인도 시골의 모습이 아니라 인도의 가장 큰 도시인 뉴델리, 뭄바이, 그리고 그 도시에서 비교적 중심부에 있는 지역의 사진들을 제가 찍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인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가난한 국민들이 되게 많고 인프라가 열악하고, 그리고 여성 관광객이 인도를 여행하면 굉장히 위험한 치안이 약한 전형적인 인도 개발도상국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의 한 부분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인도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차트 테이블을 보여드리면, 이 테이블은 주요 국가들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의 지수 수익률 순위 현황인데요. 각 국가, 인도, 미국, 프랑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대한민국, 중국, 홍콩이 있는데요. 각 나라의 주요 증시의 수익률이 높으면 상위권, 낮으면 하위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도가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10년, 15년, 20년 전부 다 상위권 1위 아니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인도. 인도는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의 증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나라 증시보다도 빠르게 주가 수익률을 상승시키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가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30년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주요 증시의 수익률 현황인데요. 인도가 빨간색 위에 제일 높게 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인도의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보시면 중국이 신흥국으로서 GDP 성장이 굉장히 많아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중국 파란색도 인도에 비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인도의 주가 상승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 인도의 인력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인구가 14억으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국으로 올라섰는데요. 저는 인구 14억이라는 이 큰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이 14억에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주요 기업을 이끌어가는 상위 1%의 인구 1,400만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의 25%가 인도인이거나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그리고 미국 의사의 38%, 그리고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의 36%의 과학자들이 모두 인도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의 이 엄청난 뛰어난 인력의 풀이, 저는 인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를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도의 양극단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는 저 맨 왼쪽에 있는 초빈곤, 초비효율의 인도를 다들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주식시장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인도 성장 기업들은 이 오른쪽 극단에 지금 서서 많은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면서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인도 경제 관련해서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시장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인도의 전체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도 경제 성장은 지난 과거 10년 동안 매년 5에서 6%씩 꾸준히 성장을 해줘 왔는데요. 향후 5년간도 지난 과거처럼 꾸준히 5에서 6% 정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인도 경제의 향후 성장 잠재력의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는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 정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국 인도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정책들의 주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인도가 그간 조금 보전하고 있는 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와 같은 이 제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인도가 아직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이러한 비판들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도에 투자하는 해외 자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인도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순유입액 금액이고요. 제가 중국과 인도를 비교를 해놨는데 오렌지색이 인도입니다. 오렌지색을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인도 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한 친기업 정책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향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촉진이 되면 당연히 인도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인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인도의 장기 성장에 가장 큰 성장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 경제의 성장 스토리는 풍부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미 작년도에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되었고요. 물론 이 14억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도의 젊은 세대들, MZ세대의 수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고요. 통계에 따르면 인도 인구 전체에서 40세 미만의 인구가 인도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도는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지만 가장 세계에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젊은 인구 구조는 향후에 소비라든지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경제 성장의 두 번째 성장 스토리 근거는 풍부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 전체 젊은 인구도 중요하고 그리고 14억 인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이 14억에서 인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위 1%, 이 1,400만의 힘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IT 기업의 CEO들이 굉장히 많은 인도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저는 인도의 교육제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워낙 인도의 인구가 많고 그 인구에서 정말로 특출나게 선발된 1%의 인구풀인 1,400만 중에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CEO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이라서 이 한국에서의 1%는 5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51만 명과 1,400만의 풀의 차이가 저는 인도 경제 성장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 꼽았고요.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빠른 경제 디지털화입니다. 인도에 가보시면 특히 대도시에는 정말로 모든 시민들이 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에 있는 모바일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도 인구의 14억 중에서 지금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인도 인구가 전체 8억 명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 올라오는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인도 자체의 국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당연히 경제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요. 이런 경제의 효율성은 인도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 인도 경제 성장의 동력은 저는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인도 정부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를 적절하게 잘 외교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가 예전부터 금액이 많았지만 최근 3, 4년간 보게 되면 이 투자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휴대폰 업체 애플이 생산기지를 지금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산업인 AWS도 좀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인도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기업인 현대차도 지금 인도에 향후 10년간 3.2조 원 정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전체적으로 미국하고의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이 장기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미중 패권 경쟁의 가장 큰 수혜는 인도 기업들이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인도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 경제는 우리가 과거에 10년 동안 봐왔던 5에서 6%의 성장을 향후 5년간을 추가적으로 5에서 6% 성장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을 해주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겠죠. 인도 주식시장은 사이즈 면에서 이미 세계 5위까지 올라와 왔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이 이 시가총액 사이즈 기준에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9등 정도였다가 코로나 이후에 주가 상승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지금 5등까지 올라갔고요. 저희는 향후 5년간 보게 되면 이 순위는 5위에서 4위, 3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의 주요한 시장은 NSE, National Stock Exchange고요. 이 시장에 인도의 우수한 종목들 한 2,100개에서 2,200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2,100개에서 200개에서 상위 50개의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모아서 지수로 만든 니프티 50을 인도 증시의 주요 지수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니프티 50에 있는 회사들의 이제 시가총액별로 어떤 업종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업체들이 전체 니프티 50의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가 IT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는 IT 서비스 강국입니다. 그래서 IT 서비스가 금융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크고요.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와 같은 이런 소비재가 7.8%, 9.3%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도는 확실히 금융, 소비재 등과 같은 이런 내수 비중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자체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에 있는 원하는 소비 특정된 섹터에 투자를 하기를 원할 때에 굉장히 여러 종류의 좋은 회사들이 다양한 섹터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종목을 픽업하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인도 회사들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각국 MSCI 지수 누적 매출 성장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국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누적 매출이 얼마가 되냐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위에 가 있으면 그만큼 매출이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인도 지수를 보여드린 것처럼
인도 회사들의 누적 매출이 미국, 중국, 한국과 같이 우리가 익숙한 이런 시장보다도 월등하게 매출 누적 수익이 많고요. 그 뜻은 인도 회사들이 그만큼 다른 나라 회사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전체적으로 매크로 GDP 성장률도 높지만 이 인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국이나 중국 같이 중앙정부라기보다는 인도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 사기업들이 인도 경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그리고 주가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보다는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더 높은 성장률 계속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까지 한국 국적의 국민들은 이제 인도 개별 주식을 이제 매매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도 있고요. 해외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도 있는데요. 먼저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는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니프티 50이다라는 상위 50개에 있는 종목의 주가를 지수로 만들어서 ETF를 만든 ETF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개별 종목, 국내 개별 종목하고 사는 것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요. 거래량 충분하고요. 시가총액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도의 상위 50개 기업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이 타이거 니프티 50 ETF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50개가 아니라 전체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의 주가를 지수로 만든 해외 ETF를 찾으시는 투자자분들은 블랙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iShares MSCI 인디아 ETF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인도, 그리고 인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주는 핵심 동력 4개, 그리고 인도 주식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도가 지금은 미국, 중국의 G2이지만 향후 5년을 내다보게 되면 분명히 인도가 G2에 포함된 G3가 될 수 있는 인도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도 관련된 더 재밌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N